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오래된 지인입니다.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소연이거나 부탁이거나 아니면 2시간을 듣기만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날. 만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인데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 우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약 170년 전 이 불편한 진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들여다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자유다. 오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친구 10명보다 혼자인 시간이 100배 낫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증명한 이 명제가 오늘 그대의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각박한 건 아닌가? 그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용히, 매우 조용히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빨아갑니다. 1788년 독일 단지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사교 모임을 피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19세기 가장 날카로운 인간 관찰을 완성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변의 아파트. 저녁 산책에서 돌아온 쇼펜하우어가 그대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나는 알고 있다네. 그대의 휴대폰 연락처 어딘가에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인연이라는 것도. 그러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피곤함이 밀려오는지, 그 이유를 그대는 아직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네. 그대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도덕적이어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네. 그것은 습관이라네. 그리고 두려움이라네. 1820년 나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다네. 헤겔이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하고 있었지. 그의 강의실은 매 강의마다 넘쳐난데 나의 강의실에는 단 3명이 있었다네. 나는 그 강의실을 닫았다네.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네. 학계의 주류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네. 그 이후 나는 프랑크푸르트로 내려갔다네. 작은 아파트, 나의 푸들 아트마, 그리고 아침마다 혼자 산책하는 라인 강변.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네. 그러나 벗이여, 나는 그 어떤 시절보다 그 시절이 가장 생산적이었다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그 고독 속에서 완성되었다. 나를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나를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네. 그대여, 인간관계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을 곁에 두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네. 나는 이것을 고슴도치들의 이야기로 설명했다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었다네.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몸을 가까이 붙이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네. 너무 멀어지면 이번엔 추위에 얼어버린다네. 그것이 인간의 사교 본능이라네. 가까이 가면 상처, 멀어지면 외로움. 나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 불렀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딜레마 앞에서 상처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까이 있는 쪽을 택한다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이네. 그러나 벗이여, 이것만은 기억해 주게. 모든 인연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네. 나는 인간을 2가지로 관찰해 왔다네. 첫째,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네. 고독이 이들에게는 휴식이고 창조의 원천이라네. 둘째, 내면이 빈곤한 사람.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관심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소비하네. 문제는 그대가 지금 피곤함을 느끼는 그 관계가 어느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지금 그대 곁에 만나고 나면 왜인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순간 떠올리고 있는가? 나는 그대에게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네. 다만 이것을 허락하고 싶다네. 그대가 그 관계를 피곤하게 느끼는 것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네.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라네. 그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네. 나를 더 나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가까이, 나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멀리. 그것이 잔인함이 아니라네. 그것이 자기 존중이라네. 그대가 그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갈 때 처음에는 죄책감이 올 것이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아주 낯선 감각이 찾아온다네.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지 기억하게. 고독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내면이 빈곤한 사람에게는 지옥이다. 그대는 아직 그 고독의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네. 의무적인 관계들이 그 문을 막고 있었을 테니 한 명씩 줄여보게, 한 모임씩 빠져보게, 거절을 배워보게. 그 공간에 드디어 그대 자신이 들어올 것이네. 나는 72세에 뒤늦게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네. 오랜 무명의 시절, 내 강의실에는 3명밖에 없었지.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 인정을 구하기 위해 내 고독을 포기하지 않았다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진짜 관계가 나를 충분히 채워주었기 때문이라네. 그대도 그 소수를 찾아낼 수 있다네.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후 누군가의 이름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멀어져야 오래가는 관계도 있고 거리를 둘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문장이 지금 지친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